자, 이제 제 2과목 영장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26번에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 the blank?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The negotiating bank, 매입 은행은 pays the seller. 셀러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A에는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요. 할인한다. B는 bill of exchange의 줄임말입니다. bill of exchange.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호음이란 뜻이에요. draft. By the seller and sends the shipping document to the issuing bank in the buyer's country. 그래서 중간에 이 negotiating bank, 매입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한테 이 환호음을 구매하거나 할인 매입해가지고 대금 지급해주고 관련된 서류들을 개설은행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2번. The issuing bank release the shipping document to the buyer in importing country against B에는 payment가 들어가요. 자, beneficiary, 수익자가 negotiating bank, 매입 은행에다가 서류를 이렇게 주고 대금을 이렇게 받죠. 그 다음에 이 negotiating bank는 개설 은행에다가 issuing bank예요. 얘한테 서류를 보내주고 돈을 이렇게 받아요. 그럼 이 은행은요, 사실은 이 서류를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서류들은 물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물품을 구매한 우리 신용장 상에서의 명칭은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인 수입자가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럼 은행이 얘한테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면 얘는 이 서류에 해당하는 얘가 이렇게 지급했던 대금을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payment가 들어가요. 3번에 The accountants gets the consignment by presenting. presenting은 제시하는 거죠. 뭘 제시를 해요? The bill of lading to the shipping company. consignment, 위탁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선사 그리고 운송인이 물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물품을 applicant, 수입자가 가지고 가려면 그 물품의 주인이 나다, 이제는. 요거를 증빙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타고 왔죠? 얘한테까지 갔기 때문에 요 서류를 선사에다가 제시를 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대략적인 무역 프로세스를 알기 위해서는 bill of lading, 선화증권으로 물품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더 정확하게 하면 선사가 있어요. 배회사. 그리고 이 배회사하고 물품 화주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forwarder, 운송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송인이 물건을 이쪽 선사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 수입국에도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있어요. 그럼 이 운송인은 어플리컨트, 수입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어플리컨트, 수입자가 선화증권을 받죠. 그럼 이거를 선사한테다가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선사에서는 당신이 주인이 맞네요. 그러면서 운송인한테 제출해줄 우리 화물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줄여서 DO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줘요. 그러면 사실은 이 DO를 가지고 물품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돼요. 자, 어쨌든 답은 26번에 4번이에요. 자, 27번. UCP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메모 박스를 보면 Nominate the bank acting on each nomination.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지정은행의 종류에는 지급은행, 그 다음에 인수은행, 그리고 매입은행 이렇게 있겠죠. 크게. A confirming bank, 확인은행, if any.
or the issuing bank may accept a commercial invoice. 이 개설은행은 수리한대요. 상업 송장을 issued for an amount. 자, 상업 송장의 금액이 어떻게 된 상태의 것들을 accept 하느냐? 4번으로 가볼게요. In excess of the amount permitted by the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상태로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And each decision. 그리고 그렇게 수리하기로 한 결정은 will be binding upon all parties.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고요. Provided the bank in question has not honored or negotiated for an amount.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 상황 설명을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개설은행이고 수익자입니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고 얘가 상업송장을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는 이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베네피셔리가 서류를 잘 제출을 하면 신용장에 게재되어 있는 대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용장 대금 결제 프로세스인데 여기에는 관련된 금액이 나와 있어요. $100. 조건을 충족하면 $100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상업송장이 $100면 좀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초과해서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150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경우냐? 대금 결제 방식을 두 가지로 가져가는 거예요. $50는 사전 송금, 신용장 $100 이렇게. 그러면 이미 물품 구매한 사람이 물품 판매한 사람한테 $50는 보냈겠죠. 그리고 나머지만 신용장 거래로 받아낼 거예요. 수출자가. 그러면 이미 이렇게 대금이 지급된 것도 마찬가지로 물품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송장에는 $150라고 기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도 수리가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신용장은요, 거기에 딱 기재가 되어 있는 금액까지만 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50짜리 상업송장이 제시가 됐다 하더라도 한도는 여기까지만 지급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드린 절차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28번입니다. Select the wrong word in the blank.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1번. 1번 끝에 보면은 괄호가 들어가 있죠? Negotiating bank, 매입은행에 대한 설명이에요. Means a bank other than the issuing bank. issuing bank가 아닌 거죠. That has discounted or purchased. 할인하거나 아니면 매입하는 거예요. Draft drawn under a letter of credit. 신용장상에 발행된 환호음을. 1번은 맞습니다. 2번. Local LC issued by a bank in Korea in favor of the domestic supplier is to undertake the bank's payment to the supplier of raw materials or finished goods for export on behalf of the exporter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local L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letter of credit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베네피셔리가 여기 있죠. 한국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플리컨트, 수입자가 다른 국가에 있어요. 그러면 이슈잉 뱅크 그리고 통지은행 통해서 신용장이 이렇게 도착을 했겠죠. 사실은 얘는 베네피셔리라고 명칭을 달고 있지만 물품을 만들어서 혹은 구매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당사자예요. 그러면 물품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혹은 구매하려면 뭐 돈이 있거나 아니면 물품을 만들려면은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원재료를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해외로부터 도착한 그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LC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로컬 LC 관점에 따르면 이 원래의 베네피셔리는 누가 돼요? 신용장을 개설 의뢰한 사람이 어플리컨트가 될 거고 이 신용장을 받은 사람이 베네피셔리가 되겠죠. 이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얘가 원재료를 얘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수출 실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발행하는 신용장을 로컬 LC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3번 Revolving LC 이거는 회전 신용장이죠. Has a condition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The amount is renewed or automatically reinstated with a specific amendment to the credit. 어떠한 자동적으로 신용장이 갱신, 회전되는 신용장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신용장이 있고 신용장 금액이 $100예요. 이게 신용장이 한번 사용되면 원래는 끝이죠. 근데 베네피셔리하고 어플리컨트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굳이 은행을 통해서 수수료 줘가면서 신용장을 건별로 개설할 필요 없이 어차피 계속해서 거래하는 거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신용장 금액이 갱신되도록 만들어 놓은 신용장을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베네피셔리가 $80짜리를 선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지급되면 돼요? $80 지급되면 되죠. 그 다음에 신용장이 갱신이 돼요. 다시 $100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선적을 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대금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회전신용장이고 회전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적식, 하나는 비누적식. 커뮬레이티브라고 해요. 누적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아까 예를 들은 이 $80치만 베네피셔리가 물품을 선적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까면 얼마 남아요? $20 남죠? 갱신될 때 요 남은 $20가 누적이 된 상태로 $120가 갱신이 되면 누적식이에요. 근데 요거와는 관계없이 그냥 $100까지만 갱신된다. 그러면 비누적식인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누적식은 여기 앞에 그냥 넌만 추가로 붙이시면 돼요. 3번도 맞고요. 4번에 Banking charges, 은행 수수료예요. In relation to LC, 신용장 관련된 은행 수수료는 are borne by the parties concerned, 관련된 당사자가 지급한다. Or banking charges outside importer's country, 수입자 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are usually for the account of applicant라고 들어가 있는데 applicant는 수입국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죠. 본인 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는 본인이 할 거고요. 수입자가 위치해 있는 국가는 수출국이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베네피셔리가 지급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What is not true about the ICC라고 되어 있습니다. ICC 같은 경우에는 협회 적하약관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Only difference between ICC-B, ICC-C is the additional risk covered under ICC-B cargo insurance policies. 우리 ICC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ICC A, ICC B, ICC C 이렇게 있었고 우리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 이 담보 위험이 가장 넓은 범위가 어떤 조건이었어요? A였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였어요. C가 가장 담보 조건이 적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겠죠. 자, 그래서 그 B하고 C의 차이는 그 보험 담보 범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1번 맞고 2번 B는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 matter. subject matter는 피보험 목적물, 즉
보험에 가입된 그 물품 있죠? 그거를 subject matter라고 얘기를 하고요. insured, caused by entry of sea lake. entry of sea lake는 해수 유입이죠. 바닷물이 혹은 뭐 호수물이 유입돼가지고 물품이 망가지는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hold conveyance container, or place of storage. But ICCC는 does no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에서는 이 해수 유입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해줘요. 즉 담보 위험이라고 부르고요. ICCC에서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 ICCB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 matter insured caused by general average sacrifice. But ICCC does no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eneral average sacrifice. 우리 한국말로는 공동훼손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배에 이렇게 있고 1번, 2번, 3번.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이라는 사람, 2번이라는 사람, 3번이라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배가 쭉 가다가 여기가 손상이 돼서 물이 이렇게 막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배가 점점 가라앉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살려가지고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선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배 주인들이 딱 봤을 때 이 중에서 요거를 바닷가로 이렇게 팍 던져버리면 요것만 희생시키면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얘가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general average, 공동 훼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을 하는 행위 자체를 general average sacrifice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동 훼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보상이 돼요. A든 B든 C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나중에 처리를 하느냐? 3번 물품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살아있는 거죠. 1번, 2번, 3번 물품의 화주들이 이 3번 물품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것들을 전부 다 보상을 합니다. 즉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보험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n분의 1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음에 4번 ICCC is the minimum cover for cargo insura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가장 담보 범위가 적겠죠. 30번 Which of the following words is not suitable for the blank? A, B, C, D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B, C, D를 한번 볼게요. A는 Mate Reset, 우리 본선 수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ate Reset, 본선 수치증 어떤 거냐? 물품을 화주로부터 배에서 잘 받았다, 본선에서 수치를 했다라는 증빙 서류로 제공하는 서류예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주가 컨테이너를 들고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재료 화물이 있죠. 포장 화물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정박이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물품을 인도를 해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본선 수치증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부두에서 수치를 했다. 부두 수치증이 제시가 됩니다. dock list라고 얘기를 해요. dock receipt. 자, 그렇게 보시고 2번에 나와 있는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죠? 컨테이너가 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출자가 그 컨테이너 하나 분량을 다 채워가지고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컨테이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요만큼만 채워가지고 물품을 보내게 되면은 조금 낭비가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LCL 화물이라고 해요. Less Container Loaded. 컨테이너 하나가 다 안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warder, 운송 주선인들이 이것들을 물품들을 모아요.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 모으고
또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 모으고 해서 하나의 컨테이너 분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A 거, 이거는 B 거, 이거는 C 거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FCL 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A라는 사람 혼자 물품을 다 채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CL이라고 부릅니다. 풀 컨테이너 로디드예요.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모 박스 한번 볼게요. In all brick bulk and bulk vessels, there is a document called Match Receipt. 이런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서 수치를 하기 때문에 Match Receipt 개념이 맞습니다. 만약에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Doc List가 돼야 되는 거예요. A는 맞고. This document is like a delivery note, 화물 인도증. 그리고 has all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hipment, like cargo description. 자, 화물에 대한 명세, 설명, number of bundles,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중량, 부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서류다. This document is handed over to the ship at the time of loading. 물품을 선적할 때에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If any discrepancies, 근데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Are found between the actual cargo delivered and the match receipt. 실제 인도된, 도착한 화물하고, 화물이 예를 들어서 100개예요. 근데 여기 메이트 리스트 상에 써있는 수량은 120개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 the ship mate will check the cargo and document such discrepancies to confirm that the cargo was received in that condition.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수량하고 이렇게 제시된 수량하고 일치하는지. This was possible in the area of pre-containerization. 컨테이너 도입 전 시대 혹은 도입 전 세대 이렇게 표현해요. Because the ship agents were able to physically check and verify the cargo. 자, 그러면 우리 포장 화물이 있어요. 포장 화물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메이트 리시트에 포장 화물이 2개가 있다 혹은 5개가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실제 물품에 대한 수량을 셀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3개로 고치겠죠. 이거는 언제 적용되는 개념이냐면 컨테이너가 도래하기 전에 옛날에 박스로 물품 옮길 때 있죠. 그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However, in the case of containerized cargoes,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화물을 얘기해요. Especially LCL 카르고. 자, 여기에 지금 LCL 카르고가 들어간다라고 2번에 나와 있는데 LCL 카르고는 하나 분량이 안 되는 화물인 거죠. 이거는 열어볼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를. 그러면 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게 되겠죠. 이거는 2번에 FCL이 들어가야 돼요.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문단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FCL cargoes, the carrier agents are not privy to the packing of the containers and the nature of the cargo. 손을 안 댄대요. 그 FCL 화물에. 왜냐하면 쉬퍼, 물품을 보내는 송화인이 FCL 화물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물건을 다 넣어와요. 넣은 다음에 여기에 박스가 1000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봉인을 해놓겠죠. 우리가 실링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품을 받은 운송사라든지 선사는 어때요? 아, 여기 컨테이너에 물품이 1000개가 들어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운송을 할 때 뭘 중요시하면서 운송을 할까요? 이 실링을 중요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링만 나중에 안 풀려 있으면은 도착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는데 물건이 900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쉬퍼가 잘못된 정보를 준 거죠. 그쪽에 책임을 떠넘기면 돼요. 근데 실링이 중간에 풀렸어요. 도착했을 때 900개밖에 없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운송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CL, FCL 화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FCL,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품의 수량을 세는 거예요? 쉬퍼가 세는 거예요. 캐리어가 아니라.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the carrier relies on the information, 정보를 믿는데요. provided by the shipper가 제공한 정보를. In terms of the cargo, number of package, weight, measurement. 이제 이해되시죠? Hence, 그래서 the clauses see shippers load, stow and count. 요거는 FCL 화물을 선적하게 될 때 보통 bill of lading에 들어가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운송사는요, 실제로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쉬퍼가 알려준 대로 BL에다가 수량을 기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Shippers load. load는 물품을 채워 넣는 걸 얘기해요. 컨테이너에다가. 그리고 store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count는 세는 거, 이런 것들. is put on the bill of lading. 선화증권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To protect the carrier from any claims that the shipper might levy on them at a later stage. 나중에 문제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화증권에 넣어놓는 용어다라는 거죠. 답은 2번이고, 자, 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운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두세요. 자, 31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on general average 공동훼손이죠? In the marine insurance is not correct. 옳지 않은 것은 1번. Defined by York Antwerp rules. 이 룰에 따라서 general average 공동훼손은 정의가 됩니다. These rules lay guidelines for the distribution of loss in an event when cargo has to be jettisoned in order to save the ship, crew, or the remaining cargo. 이 공동훼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같이 해야 돼요. 그 내용이고. 2번, a loss is deemed to be considered under general average if and only if the reason of sacrifice, 희생하는 거예요. sacrifice는 is extraordinary or the sacrifice is reasonably made for the purpose of common safety for preserving the property involved. 얘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들은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건 안 돼요. 어디 저쪽에 가면은 우리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버린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공동훼손이고 3번에 General average shall be applied only for those losses which are linked directly with the material value of the cargo carried or the vessel.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4번 Any claims arising due to the delay. 딜레이는 지연이죠.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클레임들. A loss or expense caused due to loss of market or any indirect loss must be accounted into general average. 자, 뭐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라든지 손상 이런 것들은 공동훼손과는 관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게 고치려면 마지막 줄에 must be가 아니라 must not be가 돼야 돼요. 답은 4번이에요. 32번. Choose the most appropriate term to complete the sentence under UCP. 자, 1번 보니까 선화증권, 2번에 상업송장, 3번에 Seaway Bill, 해상화물 운송장, 4번에 Bill of Exchange, 환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blank mus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in the credit and the blank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힌트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서류에 description, 명세는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신용장하고 똑같아야 되고 누구에게 발행돼야 돼요? 어플리컨트에게 발행돼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신용장에 이렇게 있고요. 보통 상업송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엄밀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용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업송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이 있죠. 뭐 포장명세서라든지 선화증권 이런 서류들은요. 신용장 내용과 모순되지만 않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나나. 신용장에 바나나라고 써놨어요. 근데 선화증권에 열대과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똑같이 쓴 건 아니지만 모순된 건 아니죠. 이런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상업송장이 아닌 나머지 서류에 써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상업송장에는 똑같이 바나나라고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에는 일단은 상업송장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업송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발행하는 거죠? beneficiary, 수출자가 누구에게? 어플리컨트,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33번. Cannot replace each underlined. 네모 박스를 보면 You have been with us for over 20 years. Such loyalty cannot be overlooked. We have looked into your credit account with us and have decided to help. 뭐 오랫동안 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거죠. As you are aware, you have 4 overdue invoices. 그 due는 뭐죠? 우리 due는 기한이죠. 근데 앞에 over가 붙으면 기한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4개나 있대요. 인보이스가. 대체하는 거 1번. For invoices are still outstanding. 미지급 상태다. 대체가 가능하죠. The latest is about 6 months overdue. 가장 최근 것도 6개월이나 오버드 됐대요. This is unlike you. Therefore, we have assumed that these delay, 이러한 지연은 are connected to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your company is going through. 이러한 대금 지급의 지연은 아마 당신네 회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2번에 아까 전에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timely payment. 이거는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게 아니죠. 적시에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체가 안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is going through, 겪고 있다. 3번 보면 is accounting, incount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대면하고 있다, 겪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 대체가 가능합니다. We like to offer you a 20% discount on all the overdue invoices if payment is made within the next 30 days from today. 오늘부터 30일 안에만 대금이 지급되게 되면 오버듀된 인보이스 금액들에 대해서 20% 할인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D가 payment is made, 대금 지불이니까 4번 The settlement of the invoice is organized, 대금 지급이 완료가 된다. 대체가 가능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Which word fits best for the blank? 이건 뭐 수거 문제니까 전치사 문제니까요. We have already explained that it is essential for medical equipment. 어떤 의학 장비들이 도착을 해야 된다. 필수다. To arrive. 다음에 blank 나오고 그 다음에 due가 나왔죠. on due라고 해서 기한 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n due date, 지정된 기간 내 as late delivery could create a very serious problem. 왜냐하면 늦게 도착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35번 Which of the following has a different intention from the others?
자, 이런 의도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뉘앙스만 파악하셔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Your patience and understanding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좀 기다려줬나 봐요. 그렇죠?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어요. 2번 Short extension. extension은 연장하는 거죠. Would be very helpful to us as it would give us an extra month to clear the checks.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뭔가를 연장을 해줬어요. 고맙다 하는 거죠. 3번 We ask that you grant the extension this one time. We assure you that this will not happen again. 만약에 이번만 좀 연장을 해주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4번을 한번 볼게요. We are sorry. sorry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유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To hear that the bankruptcy. bankruptcy는 지불 불능이에요. of two of your clients have been causing you difficulties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1, 2, 3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뉘앙스의 내용이 됩니다. 답은 4번. 36번. Select the wrong word in view of document examination. 잘못된 거 골라라. When the address and contract details of A에는 the applicant, 개설 의뢰인이 들어갑니다. appear, 보인다 as part of B에는 the consignee, 수하인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or notify party, 착화 통지처예요. 자, 우리가 물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착화 통지처, 신용장 조건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설 은행이 있고 개설 의뢰인이 있습니다. 베네피셔리가 선사를 통해서 발행받은 그 서류가 김형식, 지시식, 소지인식 어떤 식으로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물품을 받아갈 수 있는 수화인이 달라져요. 보통 이렇게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 은행이 해당 비해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즉 개설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운송인한테 개설 의뢰인한테 물건 가져다 줘 라고 지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럼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이 돼요. 물품을 컨사인이 누가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오더, 명령에 따라서 누구누군가에게 전해줘라 라고 수화인 란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은 베네피셔리의 요청에 따라서 선사에서 개설 의뢰인한테 가지고는 가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물품을 받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BL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개설 의뢰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품이 도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notify party, 우리가 한국말로는 착화 통지처라고 합니다. 물품이 도착한 사실을 알림을 받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설 의뢰인은 물품이 도착했을 때 알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컨사인이는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그리고 착화 통지처는 개설 의뢰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notify details, they are not to blank with those stated in the cred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보시면 이것만 보셔도 아시죠? 컨사인이하고 지금 notify party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4번에 agree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옳게 고치려면 disagree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 37번 Select the wrong word in the blank. Documents for which the UCP600 transport articles do not apply a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UCP600에서
운송 서류로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그게 이제 블랭크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살짝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UCP 600에 운송 서류로서 설명되고 있는 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이 되겠죠. 1번, 딜리버리 노트. 요거는 배달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2번에 딜리버리 오더, 인도 지시서. 요거였죠. 아까 전에 화물 인도 지시서. 요것도 UCP에 없습니다. 3번에 카르고 리스트, 화물 수취증. 요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근데 4번에 멀티모덜 트랜스포트 다큐먼트, 복합 운송 서류. 요게 이제 UCP 600의 19조에 들어가 있고, 20조 같은 경우에는 뭐 선화증권, 그 다음에 시웨이 빌, 항공, 에어웨이 빌, 뭐 이런 거 쫙 나와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8번. A부터 B, best word는 뭐냐? To date, no payments have been received from you.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We are assuming that this is merely, 그 다음에 A에는 on oversight가 들어가요. 간과 on your side, 당신 사이드에서 간과를 했다. Please remit the full, B에는 past due amount immediately. 자, 좀 연체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사용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자, 39번. Which of the following sentences is not correct? 옳지 않은 것은 Mr. Kim, thank you for your inquiry on April. A에 expressing interest in our software product. 아직 뭐 물품을 거래하려고 하나 봐요. In reply to your letter, we are enclosing a detailed catalog and price list for our design software you required. 뭐 문제 있는 건 없죠. 다음에 C, beside those advertising in the business monthly 라고 되어 있는데 beside 다음에 뭐가 좀 들어가야 될까요? 뭔가 허전하죠? beside of가 돼야 됩니다. 게다가 그래서 the attached illustrated brochure shows various software available for you. 브로셔도 같이 줬대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that are not covered in the materials, 카탈로그랑 브로셔에 없는 것들 궁금하면 연락해달라라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자, 40번부터 41번. 40번의 타이틀은 What does the underlined credit facilities imply? 자, credit facility는 융자 지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40번 문제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조금 이따 같이 보시고, 다음에 41번에 A에 적합한 것은 메모 박스로 올라갈게요. We are writing to you on the recommendation of Mr. David Hun, chef accountant. accountant는 회계사죠. at 한남 트레이딩. 이 한남 트레이딩의 회계사인 Mr. David 한의 추천에 따라서 당신에게 서류를 보낸다. He advised us to contact you as a referee. 보증인이죠. Concerning the credit facilities. 융자 지원 관련된 보증인으로서 당신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Which his company has asked us for. Could you confirm that the company is sound enough to meet credit of 금액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융자를 해줘도 괜찮겠냐 이만큼 보증을 해달라는 거죠. We would be most grateful for a reply. 41번을 먼저 볼게요. 1번에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해주면 grateful. 고맙겠다 라고 해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40번을 한번 볼게요. What does the underlined credit facilities imply? 1번. The potential buyer wants to settle some days la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otential buyer, 가능성 있는 구매자는요, settle some days later, 돈을 나중에 지급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2번,
The seller wants to have some loan from bank. 셀러가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는 없죠. 3번 The seller wants to have credit from the potential buyer. 크레딧하고는 상관이 없고 4번에 The potential buyer may ask his bank to open credit.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제약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뭐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번부터 4번 중에 그나마 제일 정답과 유사한 게 1번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됐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애매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여기에다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5분, 10분 이렇게 시간 잡아먹게 되면은 나머지 내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세네 문제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푸시는 것보다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골라 푸시는 게 좋겠죠. 자, 42번으로 갈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the blank? 자, 1번의 카페리 같은 경우에는 여객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운반하는 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일 탱커는 유류선, 그 다음에 3번의 라이터는 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4번의 트레일러, 우리 컨테이너 끌어당기는 거,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들을 트레일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used for taking goods from a port out of ship. 항구로부터 배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이 된대요. 자, 배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물건을 가져가는데 사용되는 배가 뭐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의 라이터예요. 부선. They can also do the same work as a 바지. 그리고 바지선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지선하고 라이터 두 개를 뭐 거의 동일하게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물건 옮기고 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물건 옮기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배들의 명칭입니다. 자, 43번부터 44번까지 43번은 블랭크 채우는 거고 44번도 마찬가지로 블랭크 채우는 거네요. We were surprised to receive your letter in which you said you had not received payment for invoice.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나 봐요. We instructed our bank, 서울 bank to blank 들어가 있습니다. 자, A에 적당한 거 1번에 credit, 2번에 debit, 3번에 sort out, 4번에 draw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A 다음에 보니까 your ac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작성하는 사람이 본인 관련된 은행한테 HSBC 런던으로 대금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A에 들어가는 거는 credit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크레딧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금하다 이렇게 사용해요. 세 번째 문단 As our bank statement 은행 명세서에 따라서 showed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the money had been debited 요거는 인출되는 거예요. 크레딧하고 반대말이죠. From our account. 자, 그러면 44번 볼게요. 2번으로 가보면 We assumed that it had been credited to your account. 자,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은요.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두 번째 문단부터 보니까 본인의 은행에게 해당 은행으로 대금을 송금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따라서 은행 명세서를 보면은 이미 인출이 완료가 됐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입금되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It is possible that your bank has not advised you yet. 아마 너네 은행이 아직 너한테 통지를 안 한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45번 Which sentence is most proper for the blank?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proposal.
제안 감사합니다. As it is still too early to judge whether or not we will be needing to hire an outside house to take care of the website redesign. 자,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다시 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 실제로 고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하고 제안 내용하고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사이가 부드럽게 연결돼야겠죠.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 한번 볼게요. I accept your proposal.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2번 Perhaps we could work together.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3번 Please let us know the final result of this bid. bid는 입찰하는 거죠. 지금 결정도 안 됐고 오히려 이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입찰을 열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번 I'm afraid my response will be delayed. 아마 내 답변이 지연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가 자연스럽죠. 답은 4번입니다. 46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standby LC is not correct? standby LC는 우리 보증신용장입니다. 보증신용장은 일반 신용장과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상업신용장이라기보다는 A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B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B가 그러는 거죠. 당신을 보증해 줄 수 있는 C한테 가서 보증신용장을 받아와라. 그러면 이 C는 보증신용장을 얘한테 써줘요. 어떤 내용이에요?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B에게 돈을 갚겠다. 그럼 B는 그 보증신용장을 받고서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보증신용장에 대한 내용을 얘한테 이행을 하겠죠. 자, A. A standby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as a safety mechanism in a contract for service.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죠. B. A reason for this will be hedge out risk. 리스크를 우리 해지한다.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In simple terms, it is a guarantee of payment. 대금 지급이 보증이 돼요. Which will be issued by a bank on the behalf of the client. 얘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보증이 된다라는 거죠. And which is perceived as the payment of last result. 최후의 지불 수단으로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D를 볼게요. This will usually be avoided. 우리 avoided는 무효로 되다 이런 뜻이에요. 효력을 갖지 않는다. Often when there is a failure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자, 지금 사실은 얘는 빼놓고 생각을 하면 A하고 B가 계약을 체결한 거죠.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얘가 얘한테 돈을 갚겠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A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가 돈을 얘한테 갚아주면 됩니다. 즉 의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보증신용장은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됐어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avoided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avoide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take effect 효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에요. 자, 47번. Which is not correct when the underlined ones A to D are replaced with the words given. 자, 네모 박스 보면 당사는 귀사 앞으로 12월 10일까지 유효한 총액 $10,000에 대한 취소 불능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사는 누가 될까요? 어플리컨트가 되겠죠. 귀사는 베네피셔리가 될 거예요. We have instructed. 1번에 보면은 arranged with. 이거는 뭐 대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다음에 our bank to open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your favor. 2번은 in favor of you. in your favor나 in favor of you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for the sum of 금액이죠. 총액에 대해서 얘기할 때 3번에 amounting to 총액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D는 valid는 뜻이 유효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4번에 expired가 나왔죠. 이거는 만료가 돼버렸다.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말을 넣어놨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48번 Which is best for the blank? UCP 600에서 First Class Well-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 Competent Local used to describe the issuer of a document or law. 자, 인류에 잘 알려진 적합한 이런 스타일의 용어들은요, UCP 600에서 이슈어, 서류를 발행하는 사람들을 꾸며주도록 사용이 가능해요. 대신에 누구는 사용 못해요? beneficiary, 수익자는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볼게요. any issue, 즉 allow에 이어지는 거죠. any issue, 모든 서류 발행자한테 사용 가능해요. 대신에 except, 누구만 제외된다? the beneficiary to issue that document.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Choose what is not correct. 옳지 않은 것은 According to CISG,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1번.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자, 여기서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는 뭐냐면 본질적인 위반이죠. 본질적인 위반은 해당 거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만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주는 거. 이게 본질적 위반의 정의였어요. 본질적 위반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2번. If the buyer does no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perfor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즉, 추가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줬어요. 셀러가,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안 하니까 일주일 연장을 해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다음에 3번. If the buyer does no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자, 바이어가 뭔가를 안 했어요. 즉, 지금 컴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빼고 처음부터 보면 If the buyer does not, 두 번째 줄 중간에 perform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iver the goods는 누구예요? 물품을 인도해주는 사람은 셀러예요. 그렇죠? 셀러가 바이어에게로 인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바이어로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 4번에 If the buyer declares that the buyer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or take delivery of the goods. 바이어의 의무인 대금 지급하는 거 그리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거. 요거 지금 두 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Within the period,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셀러가 추가 기간을 설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Which of the following words is not appropriate for the blanks below? 1번 먼저 보면은 디머리지는 최선료. 이거는 보통 하역이 지연됐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2번에 디텐션. 이거는 컨테이너 반납이 지연됐을 때. 3번에 디머리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선료. 4번에 커미션. 이거는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 Demurrage and detention is mostly associated with imports, although it may happen in the case of export as well. 당연히 최선이나 아니면 지연 같은 경우는 수출, 수입 모두 다 해당될 수가 있겠죠. A의 demurrage는 is a charge levied by the shipping line to the importer. 쇼핑 회사에서 임포터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In cases, 언제? Where they have not taken delivery of the full container and
move it out of the port terminal area for unpacking within the allowed free days. 이 free 타임에 물품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인 것이죠. B에는 detention인 지체료가 들어가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s a charge levied by the shipping line to the importer. 동일해요. In cases where, 근데 어떻게, 왜 부과되느냐? They have taken the full container for unpacking, but have not returned. 반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the empty container to the nominated empty depot because the expired of 3 days allowed. 그래서 디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역이 늦어져가지고. 그럴 때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텐션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빌렸어요. 이 컨테이너를 빌린 컨테이너를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a customer took the full box out of the port terminal on the 7th of July, which is written within the 3 days, but returned the empty container to the line's nominated depot only on the July, so the shipping line will be eligible to charge the consignee demurrage for 11 days from 9 till the 19th July at the commission fixed by the 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commission은 수수료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커미션보다는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요율을 정해요. 웨이트를 정하는 거죠. D는 이렇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과목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3과목 들어갈게요.